안녕하세요 여러분, 노mad입니다. 만화 같은 승리의 주인공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군 고선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선지는요, 오렐스타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 이 사람은 뭐를 연구한 사람이냐면 중앙아시아의 대평원에 패권을 놓고서 19세기에 러시아와 영국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 하면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19세기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그 경쟁을 일컬어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레이트 게임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분이 고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선지를 평가를 하기를 파미르 고원을 넘는 이 원정은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알프스 원정을 능가한다. 고선지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그 높이만으로도 한니발과 나폴레옹이 넘었던 알프스 산맥은 최고 높은 데가 해발 2000m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파미르 고원은요 4000m 이상이 됩니다. 이 고선지의 행적은요 이슬람의 책에도 이슬람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국 산맥의 제왕이라 이런 칭호를 받습니다. 또 이 고선지 평전인데요. 이 고선지 평전에 보면 유럽 문명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혀 뜻밖의 사실인데요. 이 고선지가 서양 문명에도 지대한 업적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고선지는 아버지가 고사계인데요. 고사계는 아들 선지가 어렸을 때 유약함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고사계는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유민으로 잡혀옵니다. 평양성에는 대부분 노인과 유학자들만 남겨놓았을 뿐 청장년층은 전부 끌고 갔죠. 이 당나라가. 그래서 이 고구려 출신의 군인들, 유민들을 어디다 주로 배치했냐면 서북 변방 지역에 고구려 유민들을 국경수비대로 많이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고사계가 지금으로 말하면 양주인데요. 하서지방 양주인데요. 여기에서 당나라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거듭 공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쿠차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쿠차는 어느 곳이냐면 안소도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안소도부는 당나라의 서역 지배 핵심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서역의 모든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고선지가 아버지를 따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용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부몽영찰이라고 하는 안서 절도사가 그를 좋게 봤고요. 여러 번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받았고요. 그래서 20세 때 유격대장이 됐는데요. 5품에 올랐습니다. 서역절도사가 3품인 것에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군사적으로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당나라의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건국할 때 북쪽에는 서돌궐과 동돌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동돌궐은 630년에 서돌궐은 657년에 각각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가 영토가 최고가 넓었을 때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가졌었는데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고요. 남쪽에서 토번, 티벳이죠. 티벳이 세력을 얻어가고요. 북쪽에는 제2돌궐이라고 합니다. 제2돌궐과 위구르가 이어서 이들은 같이 투르크 계통인데요. 이들이 힘을 얻어서 북쪽에서도 압박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리병 모양 같이 중간의 모양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요. 740년에 토번이 파키스탄 북쪽 산악지대인 소발률이라고 하는 작은 왕국과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발류를 그 밑에 있는 대발류를 공격하고요. 주변 국가들을 소밀국 등 주변 국가들을 복속을 시킨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요. 이슬람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토번은요. 이슬람과 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622년에 이슬람 제국이 아라비아 반도 메디나 메카에서 처음으로 성립을 하죠. 그러다가 정통 칼리프 시대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 때 어디까지 동쪽으로 밀고 오냐면 파미르 공원 바로 턱 밑까지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토번, 티벳이 있죠. 토번이 이쪽까지 세력을 확장시켜온 이슬람 세력과 연대를 해서요.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소발류 대발과 여러 소국들을 토번이 자신의 세력 안에 두어버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서역의 지배가 힘들어지는 상태에서 이쪽에 소발류 대발류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현종은 소발류를 제압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요, 전이란 개가온 부목영찰 등 이 안소절도사를 그곳에 보냈지만 모두 연이어서 패배를 합니다. 3번 진 거예요. 3번 모두가 다 이 티베트에 졌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산지 전투에 능하지 못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0m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종은 고선지를 행영절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권을 준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행영절도사로 임명을 하고요. 기병과 보병을 합쳐서 1만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서기 747년 3월 안소도보고에 있는 쿠차를 떠나가지고 자, 소록을 지나 총룡수착을 지나서 소발률, 대발률을 정복하러 떠나게 되어집니다.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쿠차를 떠납니다. 쿠차를 떠나서 25일 행군에 이른 끝에 소록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0여일 동안 파미를 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000m, 6,000m 이상 되는 파미르 공원을 자, 눈보라를 뚫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여일 등정한 끝에 총룡수착에 이르게 됩니다. 타시쿠르간인데요. 오늘날의 명칭으로는요. 이 총룡수착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요. 또다시 20여일을 산악행군을 해서 이와 같은 산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놓여있는 길들을 타고 20여일간 또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70여일 만에 파밀천에 도착을 하는데요. 자, 총룡수착을 통과해서 파밀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구글 지도로 이 지형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파미르 고원입니다. 이 파미르 고원을 지금 올라온 겁니다. 총룡수착에 왔다는 것은요. 그리고 산악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길을 건너서 또 20여일을 지나서 이 파미르 강까지 왔습니다. 파밀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미르 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사르하드라고 합니다. 이 사르하드는 연운보라고 해서요. 자, 티벳군의 전진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티벳이 이 일대를 복속시키고요. 여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고선지가 이 사르하드로 직접 오지 않고요. 배후가 되는 파밀천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시면요.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세 지역에서 고선지 행적이 펼쳐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총룡수착에서 파밀천까지 자, 이 앞에 있는 사르하드, 연운보가 있는 즉 티벳의 전진기지가 있는 이곳을 피해 가지고요. 파밀천까지 옵니다. 이 티벳의 연운보로 직접 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 파밀천까지 와서 오식립국이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또 한 20여일을 가서 오식립국으로 갑니다. 연운보로 직접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연운보에다가 티벳이 전진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전부 티벳의 세력권 안에 둔 겁니다. 그래서 연운보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주변에 오식립국으로 가서 식량과 병사를 일단은 보충을 시키고요. 티벳으로 넘어간 그 주변의 나라들을 또 복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운보를 공격했는데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뒤에서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운보를 내버려 두고 주변의 배후 국가들을 정리하러 간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식립국에 이르러서는요. 병력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연운보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호밀국이 있습니다. 호밀국도 정복을 하겠죠, 물론. 호밀국로, 북곡로, 적불당로 해가지고요. 세 측면으로 군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연운보, 즉 티벳의 전진기지가 있는 연운보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구글 지도에서 보시는 연운보 장면입니다. 이 앞에 사르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에 7월 13일 날 연운보 앞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자신의 부대를 셋으로 나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보면 이제 연운보가 있고요. 이 연운보, 티벳의 전진기지가 있는 연운보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티벳 쪽입니다. 티벳을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운보에다 티벳이 이 기지를 마련하는 것은 자기들이 복속했던 이 일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티벳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전기지를 마련한 겁니다. 이 고선지가 자기 군대를요 셋으로 나누고 이 연운보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7월 13일 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KBS 다큐멘터리에 고선지 루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면을 제가 따왔습니다만은, 자,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을 고선지의 부대들이, 군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어 올라가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만에, 자, 이 연운보 고지를, 난공불락의 요새인 연운보 고지를 정복을 하고 맙니다. 근데 아침 7시 시작한 것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아직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에 적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아침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운보산을 마침내 연운보 기지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요, 토번군 5천을 죽이고 1,000명을 생포하게 되고요, 말들을 또 1,000피를 얻게 됩니다. 자, 고선지가 세운 기안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연운보 전투까지 고선지 장군의 행적을 보면요, 참으로 용이 주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운보를 공격하기에 앞서서 연운보의 배후가 되는 토번으로 귀속했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군인과 무기를 또 보충을 하고 식량도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운보를 세 곳으로 나누어서 공격해서 적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연운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구글 지도를 보시죠. 연운보에서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힌두쿠시 산맥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고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요. 지금 고선지가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이 소발률인데요. 길깃이라고 합니다. 지금 길깃이라고 하는데 소발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르쿠트 방벽이라는 이곳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두려워하는 사람 3,000명을 남겨두고요, 7,000명만으로 진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자, 이 고선지의 휘하의 장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다르쿠트 빙벽이 이렇게 높습니다. 앞에 해발 고도로는요 4,700m가 높고요, 지표 고도로만 해도 약 2,000m가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빙벽을 넘어야 최종적인 목적지인 소발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탄구령 고개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로는 다르코트 고개라고 합니다. 해발 4,703m입니다. 이곳을 말 타고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빙벽을 나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군인들은 무서워서 이 빙벽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연운보 기지에 남겨두고 다르코트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 3일을 걸려가지고요, 다르코트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고선지의 수하의 군인들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구글 지도로 보시는 다르코트 정벽인데요, 여기를 내려온다는 것이, 표고로 2,000m 되는 이 거리를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내려가야 된다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라고 고선지 장군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고선지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호월성의 오랑캐가 호위로 마중을 나왔다. 사이아의 등교는 이미 끊겨졌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고선지가요 20명의 자기 부하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 다르코트 장벽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랑캐 복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산 밑에서, 이 다르코트 빙벽 밑에서 자기들이 오라고 미리 환영을 하는 것처럼, 오랑캐 옷을 입혀가지고 환영을 하는 것처럼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적의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곳에 내려오면 너희들을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고선지가 일부러 연극을 꾸민 것입니다. 고선지가 이 상황, 다르코트 빙벽에 오르게 되면 그 빙벽에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문제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내려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목숨 걸고 거기를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말과 군수물자를 이끌고 거기를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앞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희망을 보여주게 되면 이들도 아마 내려갈 것이다 라고 고선지는 자기 부하 20명을 미리 보내서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선지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자, 이 위쪽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 다르코트 빙벽 위에서 이곳을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곳을 무사히 고선지의 부하들이 내려갑니다. 자, 선지가 거짓으로 기뻐하며 명령하자 병사들은 마침내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힌두쿠시 산맥입니다. 연운보에서, 자, 다르코트, 지금
다콧 패스라고 그러죠. 다르코트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협곡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계곡에 도착을 했고요. 자, 이곳이 바로 안오울성입니다. 안오울성에 도착을 해서요. 자, 고선지가 선발대를 소발류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발류를 정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의 길기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티벳으로 이어지는 서번으로 이어지는 등교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고선지가 절단했던 그런 비슷한 등교가 있는데 이 등교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티벳 식군들이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막 여기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히 고선지가 부하들을 보내서 가서 이 등교를 자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등교를 잘랐습니다. 토번의 병마들이 막 들이닥쳤으나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다시 만들려고 하면 1년이 걸립니다. 할 수 없이 토번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등교를 끊어서 적을 물리친 것이죠. 그리고 소발열과 그 일대를 다시 다 복속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서역의 72개국이 두려워하며 함께 당나라에 귀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당 조정에 엄청난 기쁨을 안겨두었고요. 이제 서역이 점차 위축되어져 가던 그 시점에서 자, 이런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당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대단한 쾌거인 거죠. 그런데요, 안서도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부목영찰이요, 싹 안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대뜸 고선지를 향해서 독을 퍼붓게 됩니다. 개창자를 씹어먹을 고구려 노예놈, 개똥을 핥아먹을 고구려 노예놈. 자, 왜 그렇게 부목열찰이 화가 났냐면 첩서를 자기가 승전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당의 조정에 고선지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보내지 않았다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정개통을 어겼다는 그런 죄목으로요, 위협을 해서 마땅히 너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도와줬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군사감독관으로 환관 변령성에 와 있었습니다. 군사감독관으로 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군사 상황들을 황제에게 직보하는 환관이 여기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령성이 몰래 조정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선지는 지금 기이한 공을 세우고도 지금 죽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 조정에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랬더니 당현종은 부목영찰을 해임시키고요, 고선지를 안서절도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고선지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선지의 이 승전보가 얼마나 당 조정을 기쁘게 했는지, 자, 우리가 잘 아는 두보가 고도호촉마행, 즉 고선지의 말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안소도 푸른 호말은 높은 이름, 갑자기 동으로 왔네. 전장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고 주인과 한 마음으로 큰 공을 세웠네. 이 유명한 두보가 시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이 승전보는 당 조정에 크나큰 기쁨을 주었던, 그리고 고선지로 하여금 말 그대로 고선지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그런 위대한 전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선지가 어떻게 해서 안서절도사가 될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서역의 패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선지 2부로 고선지의 나머지 활약상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